1931년 여대생 겔리 라우발 의문사. You ruined my life. (1937년) 여배우 레나테 밀러 추락사. 에바 1945년 회사원 에바 브라운 자살. 세 명의 여자가 죽은 채 발견됐다. 그녀들은 모두 한 남자의 여자였는데 그는 바로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였다. 히틀러와 죽은 여자들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실패한 전쟁 영웅 아돌프 히틀러. 그런데 히틀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이력이 있었다. 폭동의 주동자로 잡혀들어온 남자, 그가 바로 히틀러였는데 Right now! How dare you start the riot, you crazy bastard! You're going to be stuck here for the next 5 years! You know nothing about politics! You idiots put me behind bars! You got your backs! I'll deal with you when I rule Germany! 군대의 진압으로 폭동에 실패한 히틀러는 5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그런데 히틀러가 수감된 직후부터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무언가를 보고 미소 짓는 여자. 그것은 바로 피눈물이 든 양동이었는데 Raise your hands! How did you get in here? What are you doing in the bucket? I just wanted to get the water that Hitler used to take a shower. What? I'm sorry. I'm really sorry. Don't kill me. I'm sorry. I'm really sorry. 그녀는 왜 히틀러의 목욕물을 얻으려 했던 것일까? 당시 폭동을 벌인 히틀러의 남성성이 독일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I love you. 히틀러는 감옥 안에서 스타가 된 것이다. 출소 후 총통이 된 후에는 독일 여성들의 섹스 심벌로까지 떠오른 히틀러. 그런 히틀러가 은밀히 만나는 한 여자가 있었다. Hi, Hitler. Yes? The Nazis missed a Jew on the street today. Please take my life. What? Find that Jew by all means in your power! Yes. Kelly! Kelly, are you here? Hitler. What took you so long? 냉혈한 히틀러를 미소짓게 한 그녀의 정체는 I've been waiting for you, Uncle.
히틀러의 첫 번째 여자 겔리 라우발이었다. 두 사람의 나이는 무려 21살 차이. 게다가 그녀는 히틀러의 친조카였다. 히틀러의 가족사를 살펴보면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 역시 18살이었던 친조카 클라라 히틀러와의 사이에서 히틀러를 낳았다. 놀랍게도 히틀러는 부모의 근친 상간을 이어갔던 것이다. 두 사람은 친조카와 삼촌 사이로 보였지만 밤이 되면 연인이 되어 사랑을 나누곤 했다. 그런데 히틀러의 아파트에서 자살한 채 발견된 겔리 라우발.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주변인들은 타살을 의심했는데 독재자의 여자들이라는 책에 의하면 겔리 아가씨는 곧 비엔나를 가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거렸어요. 죽은 날 아침까지 자살할 낌새가 전혀 없었다고요. 라고 히틀러의 가정부가 말했다. 과연 히틀러의 여자 겔리의 죽음은 자살인 걸까? 타살인 걸까? 그리고 위태로운 한 여인. 배우 레나테 밀러. 히틀러의 두 번째 여자였다. You ruined my life. 추락사한 레나테 밀러. 그녀의 죽음은 히틀러와 잠자리를 가진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영국 귀족 유니티 미포드, 독일 여배우 레니 리펜시탈 등 신기하게도 한때 히틀러와 연인 사이였던 여자들은 대부분 사망했는데 여자들의 의심스러운 죽음과는 관계없이 최고의 권력을 누린 히틀러. 그런데 최근 히틀러에 대한 놀라운 문건이 공개됐다. Hitler was in good health at the time, but he had an undescended testicle on the right side. 히틀러에게 성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의 한 역사학 교수는 히틀러가 수감 중에 기록된 문건을 통해 그의 고환이 한비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레나테 밀러는 히틀러와의 밤을 이렇게 회상했는데 Wait a minute. I have a favor to ask you. What is it? This. 성적 결함 때문인지 특이한 성취향까지 갖고 있던 히틀러. 레나테 밀러가 말하길 히틀러는 엎드리더니 발로 차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히틀러가 간청했기에 그렇게 해야만 했죠. 그리고 다음날 추락사한 그녀. 히틀러는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레나테 밀러를 살해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조카 겔리 라우발 역시 히틀러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정치가가 되기 전 그림을 그렸던 히틀러는 겔리 라우발의 나체를 그리거나 그녀의 신체에 그림을 그리며 학대를 일삼았다.
그녀도 혹시 히틀러에 의해 타살당한 건 아니었을까? 의문사한 히틀러의 여자들. 그런데 Come in, sir. 이들은 무엇을 보고 놀라는 것일까? 에와. 1945년 4월 30일 한 여자가 자살했다. 히틀러! 그런데 히틀러! 죽은 여자 옆에서 발견된 또 다른 시체. 히틀러! 그것은 놀랍게도 히틀러였다. How was this possible? It's been only 40 hours since these two got married. 40시간 전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45년 4월 패전을 눈앞에 둔 독일의 총통 히틀러는 러시아군을 피해 지하 벙커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Don't worry, honey. Thank you, Eva. 히틀러의 곁에 남은 마지막 여자는 에바 브라운이었다. 당시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의 비서로 일하며 공적인 자리에 늘 함께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알려지지 않은 히틀러의 정부였고 히틀러의 측근들만이 둘의 사이를 비밀리에 알고 있었다. Eva. Germany is going to lose this war. So, I've decided to commit suicide. Even death cannot stop me from loving you. Let's die together. 히틀러는 죽기 전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는데 From this moment, I, Adolf Hitler, and Eva Braun declare that we have become husband and wife. And I, Eva Braun, will follow my husband Adolf Hitler to the end of the world. 두 사람은 죽음의 결혼식을 치렀고 정식 부부가 된 지 40시간 뒤에 자살한 것이다. 그런데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의 성적 결함을 몰랐던 걸까?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히틀러의 은밀한 비밀이 담긴 편지를 보냈고 히틀러의 주치의에게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자주 요청했다고 알려진다. 그녀 역시 히틀러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던 여자들. 혹시 히틀러는 그녀들을 죽여서라도 완벽한 영웅으로 남고 싶었던 건 아닐까? (2015년 2월) 중국의 한 병원. 잉잉,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우리 자기 벌써 5개월 넘게 누워 있었잖아. 얼른 일어나서 예전처럼 다시 날 안아줘. 식물인간 상태인 린잉잉을 향해 애절한 눈물을 흘리는 한 남자가 있다.
이제 그만 찍으시죠. 힘드시겠지만 딱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인생 여자친구를 위해 살겠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앉아있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전 행복합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찍고 가겠습니다.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리닝닝을 헌신적으로 돌본 남자친구. 이들의 러브스토리는 중국 전역에 소개되며 큰 화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솔직하게 털어놔요. 대체 애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공안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식물인간이었던 리닝닝이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 정말 닝닝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남자친구까지 끌려온 상황. 대륙을 감동시켰던 사랑의 주인공.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형님? 제발 눈 좀 떠봐, 형님. 아빠가 왔다, 닝닝. 진정하세요. 잉잉 분명 일어날 겁니다. 지난 2014년 9월 중국 랴오닝성 다련시에 살던 린닝닝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리닝닝 씨 보호자분이 어느 분이시죠? 제가 링잉잉 아버지 됩니다. 따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근데 몇 가지 조사를 좀 할 게 있어서요. 그날 사고를 신고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예, 제가 했습니다. 아, 네. 그럼 당시 상황을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잉잉 나왔어. 그날 근처에 케이크 배달이 있어서 다녀오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잉잉이 없는 겁니다. 잉잉 나왔어. 여자친구를 찾던 남자친구는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사고를 당한 채 쓰러져 있던 리닝닝을 발견한 것이다. 잉잉 정신 좀 차려봐. 머리로 무거운 철통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배달만 가지 않았더라도. 아니야. 자네가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우리 잉잉은 큰일 날 뻔했네. 아닙니다. 그날 사고로 여자친구는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 女朋友意外受伤成为了植物人，他选择了不离不弃，每天替女朋友换10次尿布，打6次饭，一遍又一遍的翻身按摩，甚至还借债。 리닝닝을 위해 거액의 빚까지 지며 희생을 한 남자친구 류헝퍼. 대륙의 헌신남이란 호칭까지 얻으며 중국 전역에 큰 화제가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딸이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정신 들어? 형님! 놀랍게도 식물인간이었던 여자친구가 눈을 뜬 것이었다. 사고를 당하고 쓰러진 후 6개월 만에 깨어난 리닝닝. 모두 류홍포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 말했고, 그 후에도 그는 리닝닝을 위해 재활을 도왔다. 그런데 솔직하게 털어놔요. 대체 애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슨 짓을 하다니요. 몰라서 묻습니까? 저요, 빚까지 져가면서 잉잉을 돌봤습니다. 전 정말 최선을 다해 잉잉을 돌봤다고요. 대륙의 헌신남이라 불린 류홍포. 그는 왜 이런 조사를 받고 있는 걸까? 그래요? 왜요? 왜라뇨. 사랑하니까요. 뭐? 우리 잉잉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리닝닝의 아버지까지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잘 부탁하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잉잉 잘 보살피겠습니다. 자네만 믿어. 여보, 갑시다. 잉잉도 잘 지낼 거야. 리닝닝이 깨어난 후 요양을 위해 시골로 내려갔던 두 사람.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홍포! 잉잉! 홍포 안에 있나? 잉잉! 예! 아유,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시지. 지금 잉잉 집에 없는데. 그 몸으로 어딜 갔다는 거야? 예, 제가 아는 분이 침술로 잉잉 같은 환자를 많이 치료했다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좀 했거든요. 이번 주는 거기서 치료받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잉잉에게 꼭 좀 전해주게. 예. 리닝닝이 집에 없다며 가족과의 만남을 불발시킨 류홍포. 하지만 놀랍게도 리닝닝은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그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 우리 잉잉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내 딸을 그렇게 감금한 거야! 아유, 유홍포 씨, 왜 링잉잉을 감금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한 겁니까? 그건 잉잉이 자꾸 발버둥 치다 넘어지니까 그래서 잠깐 묶어둔 거고요. 부모님을 못 만나게 한 건 아직 정신도 안 차렸는데 괜히 혼란을 줄까봐 그래서 그랬습니다. 진짜 잉잉이 말만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진짜. 오야, 이 녀석 친구야! 진정하세요. 홍포 씨, 그래요? 들어와. 양측에 엇갈리는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누군가 조사실로 들어왔다. 대체 누구길래 그는 이토록 놀라는 것일까?
놀랍게도 시골집에 있어야 할 여자친구가 나타난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빵집 갔다 올 테니까 얌전하게 있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류홍포는 요양을 핑계로 리닝닝을 감금했던 것이다. 무엇을 숨기기 위해 그는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일까? 사건의 진실은 리닝닝의 아버지가 이를 의심스럽게 여기면서 서서히 드러난 것인데, 잉잉! 잉잉! 일어나! 유홍포가 집을 비운 사이 감금된 딸을 찾은 아버지. 잉잉. 제발 뭐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말 좀 해봐. 나 억울한 거 알잖아. 그래, 영포. 잉잉, 너 언제부터 말할 수 있었던 거야? 류영포, 넌 악마야. 날 감금하고 이렇게 만든 게 너잖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 당일,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제과점에서 일을 했던 리닝닝. 다 탔네. 아까워서 어떡해. 잉잉! 또 왔어? 배달은 어떻게 됐어? 케이크는 마음에 드신대? 이게 뭐야, 어? 미안, 내가 오븐 온도를 깜빡하는 바람에. 뭐? 야.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마주안 배울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빵반죽을 태웠다는 이유로 리닝닝을 폭행한 류홍포. 사건의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이 나쁜 놈! 네가 감히 우리 이을 저렇게 만들어! 그깟 빵반죽 때문에 우리 애를 때린 거였어! 이거 도쿠 얘기예요. 뭐야, 이 자식! 자, 진정들 하시고요. 잉잉씨, 지금 한 말 다 사실이죠? 그날 사건 전부터 절 자주 때렸어요. 하지만 때리고 난 후에 매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 홍포를 믿었어요. 그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 정말 짜증나네 진짜. 그래서 내가 병원비 다 낸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이렇게 살아났으면 됐지. 아, 뭐가 또 문제예요? 이 자식이 그냥
대륙의 헌신남으로 불리며 큰 감동을 줬던 남자친구 류헝. 하지만 그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중국은 다시 큰 충격에 빠졌다. 목숨까지 바칠 듯 포장됐던 사랑. 하지만 그 감춰진 실체는 잔인한 비극이었다. (1950년대) 할리우드를 풍미했던 여배우 트로이카. 그중 유독 다른 분위기를 풍겼던 그녀, 바로 그레이스 켈리다. 그녀는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단숨에 주연급으로 급부상했다. 그녀가 더욱 주목받았던 이유는 늘 다양한 연기 변신을 시도했기 때문인데, You can't believe that a woman is crazy out of her mind to live alone. 5년간 무려 11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 더욱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그런 그녀에게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 모나코의 왕 레니의 3세였다. 왕과의 결혼으로 그녀는 일명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리게 됐고,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와 모나코 왕의 결혼 소식은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모나코의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 그런데 그녀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 의문에 쌓인 교통사고로 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Grace, that was fantastic. Thanks, Alfred. You have a subtle charm which you can't find in other actresses. You are truly my muse and a source of inspiration. 그녀는 거장 히치콕 감독에게 극찬을 받을 정도로 남다른 매력을 지닌 배우였다. The subtlety of her sex appeals to me. Now that sounds rather enigmatic, but I think that Grace, as a motion picture performer, conveyed much more sex than the average sex pot. 결국 배우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 Grace Kelly for the country. I can only say thank you with all my heart to all who made this possible for me. Thank you. 그러던 중 칸 영화제에 참석하면서 우연히 모나코 왕과 처음 만나게 되고, 그 뒤 미국과 모나코를 오가며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갔다. Monaco is such a wonderful country, and this palace, especially, is absolutely stunning. Are you aware that this stunning palace, as you said, it's mine? That's great. Grace, please, marry me. 그녀는 청혼 선물로 받은 12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영화에 끼고 출연하면서 공개적으로 러브 스토리를 알렸다. 또한 당시 동료 출연 배우에게 $2를 선물 받고 왕비가 됐다고 해서 $2가 행운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as I said before, just getting married is a very big step for any girl, and of course I have a great many feelings about that, and it's a very exciting thing, and I'm very, very happy. Of course I'm a little sad to be leaving home, but I hope to be back quite often. 그레이스 켈리는 그렇게 수많은 화제를 뿌리며 할리우드를 뒤로하고 모나코로 가게 된다. 미국에서 온 아름다운 왕비를 모나코인들은 환영했다. 화려한 만인의 연인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 그녀는 시대의 신데렐라였다. 1956년 4월 19일 그레이스 켈리의 결혼식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TV로 생중계됐고 무려 3천만 명이 지켜보며 그녀를 축복했다. 결혼 후에도 그레이스 켈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화제가 됐다. 특히 그녀의 패션 스타일은 모든 여성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심지어 다친 팔을 감싸기 위해 사용한 실크 스카프와 임신한 배를 가리기 위해 든 가방은 그녀의 이름을 본떠서 불리며 지금까지 히트 아이템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Stephanie, do you want to go to your ballet class? Yes, Mom. Next Wednesday? 휴가를 다녀오던 길에 의문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Help me! My mom is not. Please help me! She's caught! Please help me! Help me, please! 결국 그레이스 켈리는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982년 9월 14일 여성들의 워너비였던 그레이스 켈리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왕비를 잃은 모나코 국민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졌고 특히 남편인 레니의 3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힘겨워했다. 그런데 The death of Grace Kelly is not a simple accident. The royal family of Monaco was involved in her death. 로버트 레이시라는 작가가 그녀의 죽음에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In fact, everything about this marriage of this royal couple of Monaco was fake. 세계 로맨스로 알려졌던 그레이스 켈리의 결혼. 그런데 사실은 그녀가 정략 결혼의 희생자였다는 것이다.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모나코. 카지노와 아름다운 휴양시설로 전 세계 부호들에게 작은 천국이라 불리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나코는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고 당시 모나코의 왕은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때 Prince Rainier, is something wrong? 구원의 손길을 내민 한 남자. 그는 당시 모나코의 경제적 실권을 쥐고 있던 선박왕 오나시스였다. Onassis, economy of Monaco is getting worse these days. If recession continues, you also wouldn't be safe from its damage. France will take advantage of this situation, insisting on blaming economic problems and succession issues. France will try to make Monaco a French protectorate. 프랑스와 모나코의 조약에 따라 두 나라가 합병될 경우 모나코의 경제권을 잃을까 두려웠던 오나시스가 묘책을 내놓는데 What about this?
Isn't she an actress in Hollywood? Yes, she is. If you marry a popular Hollywood actress, it'll make headlines in America. A good opportunity to promote Monaco and improve its image there. Please, marry me. 결혼을 통해 프랑스로부터 나라를 지킨 모나코 왕과 모나코의 경제권을 지키게 된 오나시스. 두 사람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레이스의 결혼이 성사된 것이다. 모나코 왕과 그레이스 켈리의 결혼 생활은 마냥 행복해 보이기만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You are not an actress in America. Yes, Your Majesty. I will pay more attention to my behavior. It's not for you. 배우 출신의 미국인 며느리를 왕실에서는 환영하지 않았다. 그레이스 켈리의 시어머니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기도 했는데 왕실의 전통 티아라가 왕비인 그레이스 켈리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공주에게 전해진 것이 그 증거이다. 그녀의 죽음 역시 수많은 의혹을 남겼다. 모나코 산간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레이스 켈리. 운전 부주의로 인한 단순한 사고로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모나코 왕실이 사고로 위장해 왕비인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모나코에 더 이상은 그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그레이스 켈리의 사고에는 많은 의문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왕실은 사고 직후 동승했던 공주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밝히기도 했는데 Relax and talk to them when you are ready. The Asian is the day my mother, Princess Grace, fainted due worse while she was driving. 왕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 켈리의 죽음과 관련된 논란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사고 이후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사고 당일은 그레이스 켈리가 공주와 함께 프랑스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모나코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The car is full. Seems like only 2 persons can get in. Then you should drive yourself. I will for a ride back. I guess I should. 모나코의 왕비인 그레이스 켈리가 수행비서도 없이 직접 운전을 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은 사실일까? 사고 직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Help me! Help me, please! Isn't there here? Please! She's hot!
뒤따르겠다던 수행비서가 사고 후 현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정확한 조사 없이 사고 현장이 즉시 치워지면서 의혹은 더 커져만 갔다. 할리우드 스타에서 왕비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레이스 켈리. 그녀의 결혼과 죽음에 관한 진실은 그녀와 함께 영원히 묻혔다. 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그저 아름다운 한 여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자신의 바람처럼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한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1888년) 프랑스 파리. 후기 인상파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고흐가 며칠째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작업실을 찾은 동료 화가. You should say something when someone knocks the door, Gog. Please come in. I heard you never get out of your house these days. Also, I've been wondering about your next walk. Okay. 그런데 그는 대체 무엇을 보고 놀란 것일까? This one has a very unique style of painting. Somewhat oriental? Yes! I've applied the style of Sharaku. 고흐에게 영향을 끼친 샤라쿠란 이름의 화가. Ah, the Japanese painter you've mentioned before. I'm so happy he decided to join our little art community. He's much more than a role model to me. 샤라쿠의 화풍을 사모해 자신의 작품에까지 녹여낸 고흐. 그가 자신의 스승이라 호언하는 일본 화가 샤라쿠는 대체 누구일까? 그런데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계적인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가 조선의 화가 김홍도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체 샤라쿠와 김홍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18세기) 말 일본에서는 가부키 공연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노래와 춤, 연기를 함께하는 일본의 전통 연극 가부키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가부키의 주연 배우들 역시 큰 인기를 누리게 됐다. 이 시기 일본의 화가들은 가부키 배우들의 초상화를 그려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멀었나? 힘드시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도슈사의 샤라쿠 역시 가부키 배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수많은 화가 중 한 명이었던 것.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고? 대부분의 화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화풍을 선보인 샤라쿠. 이런 그림 그리라고 내가 몇 시간을 그렇게 참은 줄 알아? 어떻게 이런 망측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이렇듯 그가 그린 초상화는 배우들에게 늘 외면당하기 일쑤였는데 이는 배우뿐 아니라 그들의 초상화를 소장하려는 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당신 화가 맞아? 어떻게 우리 코실 오빠를 이딴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배우들의 특징을 이런 건 어디에도 내놓을 생각도 말아요.
대체 샤라쿠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외면당했던 걸까? 그렇다. 그 당시 일본의 화가들은 배우들을 미화시킨 데 반해 샤라쿠는 배우들의 특징을 잡고 그것을 과감하게 강조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하지만 근대 회화의 선구자라 불리는 에두아르 마네와 빛의 화가라 불리는 클로드 모네, 그리고 인상주의의 개척자라 불리는 에드가 드가 등 세계적인 화가들로부터 샤라쿠의 독특한 작품 세계가 추앙받게 되고 그는 결국 일본의 국보급 화가로 등극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체 일본 최고의 화가 샤라쿠가 조선의 화가 김홍도란 주장은 어떻게 제기된 것일까? 그 시작은 1998년 일본에서 출간된 한 책에서 비롯됐다. (1794년) 봄, 당시 왕실 전속 화원인 도화서 화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임금의 초성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정조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20대 때부터 임금의 초성화를 그리는 어용화사로 활동한 화가, 그는 바로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로 자리매김한 단원 김홍도였다. 산수화와 인물화를 비롯한 모든 장르에 능하지만 특히 풍속화에 뛰어난 작품들을 남겨 조선의 천재 화가로 불린 단원 김홍도. 그러던 어느 날, 하명하셨소서 전하. 네, 그대에게 긴히 부탁할 것이 있나마. 그대도 알다시피 지금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끊어졌지 않소. 그래서 말인데, 그대가 1년간 일본에 잠입해 그곳의 탄약 개발 상황과 그 밖의 병기 상태를 좀 자세히 알아왔으면 좋겠소. 정조는 김홍도에게 일본 잠입을 명령했다. 자, 이리. 사진이 없던 시절, 그림은 사진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그런 면에서 김홍도는 비밀통신사로 적임자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서화가들의 사적을 정리한 근역 서화사를 보면 김홍도가 홀로 대마도로 들어가 지도를 그려 돌아와 바쳤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일본의 고서 초등산 수습 방첩에도 김홍도가 일본에 들어왔다는 것이 우회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김홍도는 부산을 거쳐 대마도에 진입, 다카마스로 왔을 거라는 주장인데, 당시 일본은 꾸준히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김홍도는 정조의 밀명대로 매일 산에 올라 일본의 무기 정비 상태를 상세히 관찰했고, 그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내 비밀 통신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냈다. 그리고 여비를 비롯한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샤라쿠란 가명을 쓰며 가부키 배우들의 초성화를 그렸다는 것이다. 실제 노수사의 샤라쿠는 1794년 5월부터 10개월간 140넉 점의 작품을 그린 후 돌연 종적을 감췄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김홍도가 일본 밀탐 후 조선으로 돌아간 시기와 일치한다. 샤라쿠의 작품들을 보면
동주제 사락, 즉 도수샤의 샤라쿠란 낙관이 있다. 이는 조선인인 김홍도가 일본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동주제 사락은 대체 어떤 의미인 것일까? 먼저 동주제의 뜻을 풀이해보면 조선의 동쪽에 있는 집이란 의미로 조선의 동쪽, 즉 일본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산은 산흥이란 또 다른 김홍도의 이름을 뜻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락은 자신이 근무하는 현풍현의 현판인 풍락헌에서 락이란 글자를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조선의 동쪽 섬에서 풍락헌의 현감 김홍도가 그림을 그려 즐겁다란 의미라는 것. 또한 동주제 사락을 일본 발음으로 하면 도슈사이 샤라쿠라는 점 역시 샤라쿠가 김홍도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서 의문점 하나가 있다. 일본 화가로 알려져 있는 샤라쿠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고흐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일까? 1867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장. 박람회장 한켠에는 일본 도자기를 판매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 우연히 그 앞을 프랑스의 유명한 판화가 브라크몽이 지나가게 된다. Excuse me, sir? Welcome there. Isn't this piece of porcelain beautiful? The Japanese are known for their sophisticated design and elegant patterns. Not the porcelain, but the paper you are about to throw away. What? This? Yes. What are those prints on the paper? 그가 관심을 보인 종이는 놀랍게도 샤라쿠의 그림이었다. I can assure you, they're nothing of value, really. The prints are from some Saraku or something. I assure you, nothing special. It's perfect. I will buy them all. You're gonna buy the prints and not the porcelain? 그렇다. 일본에서 인기가 없었던 샤라쿠의 작품들은 도자기의 포장재가 되어 프랑스까지 오게 됐고, 그것을 브라크몽이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연히 유명 판화가의 손에 들어간 샤라쿠의 작품은 그의 동료인 고흐에까지 가게 되는데, Hey, Gog, look at this. 몇 가지 특징만으로 인물을 표현한 샤라쿠의 작품은 오랜 관습을 떨쳐내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갈구하던 고흐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샤라쿠의 작품은 고흐는 물론 세계적인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한낱 포장지에 불과했던 샤라쿠의 작품들이 일본에서 외면당한 지 100여 년 만에 지구 반대편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세계적인 화가로 발돋움하게 된 샤라쿠. 그는 과연 조선의 화가 김홍도일까? 샤라쿠가 김홍도라는 또 다른 근거로는 그만의 독특한 손과 발의 묘사 방식에 있다. 최근 밝혀진 학설에 의하면 김홍도는 손발 구분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어진을 그릴 때도 손을 그리지 않았던 것. 대신 자신의 인체 묘사 단점을 풍자와 해악으로 극복해 뛰어난 풍속화를 그려냈는데, 평소 김홍도의 풍속화를 즐겨보던 정조. 그런데 단원의 그림은 다
다 좋은데. 근데 이 손이... 김홍도는 대체 손을 어떻게 그렸던 것일까? 그는 손가락 개수는 물론 왼손과 오른손을 혼동해 그려 넣었던 것이다.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좀 희한하긴 한 것 같사옵니다. 그래도 조선 최고의 화원이 그린 그림이니 뭔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겠는가? 그저 보기에 즐겁고 좋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 단원? 팔과 다리의 정상적 묘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김홍도.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샤라쿠의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얼굴은 그렇다 치고 대체 손이 이렇게 요상스러운 거죠? 그렇다. 샤라쿠 역시 김홍도와 마찬가지로 팔다리를 비정상적으로 묘사한 것. 이러한 이유로 샤라쿠와 김홍도가 동일인이란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 그의 행방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샤라쿠로 추정되는 사람만 30여 명. 김홍도 역시 샤라쿠의 수많은 추정인물 중 한 명일 뿐이다. 단 10개월이란 짧은 활동만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전설의 화가 샤라쿠. 과연 샤라쿠는 조선 최고의 화가 김홍도가 아니었을까?